예, 반갑습니다. 아리안의 문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한 주 동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있으셨고, 댓글에 달아주신 이야기들 중에 제가 댓글에 좀 답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국가 산단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국가 산단을 제가 한번 보면,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켰는데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예요. 저도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 사이트를 얘기해 주시던데, 와,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를 볼 때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보면 저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으면 사람은 모이는 것이고, 결국은 사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댓글 중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불패만 보셨네요. 저는 특이한 지역 외에 3년 내에는 절대 사면 안 돼요. 특히 빚지고 사면 3대가 망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을,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그 포인트들을 제가 기술하는 거에 있어서, 전달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대구는 일자리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보시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전입이 97만 명, 전출이 100만 명이에요. 결국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간 사람이 많고 들어온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사는 것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일자리가 많아져야 인구가 들어야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나라 전국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다? 세종, 충남, 충북, 경기도, 인천, 서울도 오히려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에요.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좀 빠지죠. 그래서 전국 인구가 다 유출됐는데 유입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도 쪽이에요. 경기도, 충북, 충남, 세종, 인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질문 자체가 이제 국가 산단을 어떻게 보시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국가 산단인데요. 지금 국가 산단 요거를 보기 전에 제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산단의 아파트 분양이 적정한가인가인데요. 가격 자체를 볼 때, 지금 국가 산단을 펴놓고 제가 토지 가격, 부동산은 아파트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건물 값이 그냥 5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그럼 진짜 200이 맞을까인데요. 여기 토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토지가 100평 정도 돼요. 128평인데 매매가 3억이니까 평당 233만 원이에요. 그러면 땅값은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233만 원, 20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평당 700이에요. 그러면 땅값 200만 원, 건축비 500만 원, 그럼 700만 원은 거의 적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사면 앞으로 오를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 산단까지 가장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데서 광고하는 것은 예타 면제로 경전철이 지금 이제 국가 산단까지 온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가격을 형성하는 땅값이 오르는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학군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이제 교통시설의 편의성이잖아요. 그러면 한 7, 8년 정도 뒤에는 더 편해지니까 땅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거는 맞다. 세대수도 이렇게 쭉 보면
분양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국가 산단이 지금 제일 많잖아, 그죠? 이렇게 쭉 되면 사실은 국가 산단이 오를까, 현풍 테크노가 오를까인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평당 700에서 750만 원 정도 하는데, 서대구에서 예타 면제로 경전철이 들어오면 결국은 현풍 테크노를 거쳐서 오거든요. 그 현풍도 지금 보면 평균 736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똑같이 교통이 좋아지는데 큰 병원이 국가 산단에 많을까? 현풍 테크노에 많을까? 큰 은행이 국가 산단에 많을까? 현풍 테크노에 많을까? 또 각종 편의시설, 영화관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현풍 테크노가 더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국가 산단보다는 테크노가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8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교통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8년 뒤에 국가 산단이 더 부각받을까? 8년 안에 더 더운데 대구에 부각받을 곳이 있을까? 이렇게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상하거든요. 여기하고 비슷한 데가 이제 축곡지구였는데요. 축곡지구를 제가 한번 볼게요. 축곡 같은 경우는 성서라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일자리 성서가 있죠.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94년도부터 아파트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어요. 보시면은 94년도에 평화타운이 600세대를 분양을 했죠. 지하철 역세권이고 초등학교 가까이 있고 94년도에 쭉 지어서요. 95년도 아파트가 전부 다 94년도, 95년도죠. 성서 지역이 97년도까지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이 안 됐죠. 97년도, 2000년도 정도까지 그거 하다가 97년도 IMF 터지고 2000년, 98년, 2000년도에 청구, 우방이 부도가 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구는 성서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97년도 IMF 터지면서 신규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새 아파트가 입주가 됐으니까 2007년도면 2004년도에 새로 분양을 시작했죠. 2004년도. 그러면 한 94년도부터 2007년, 2003년도 분양을 했다면 한 몇 년 동안 신규 아파트가 없었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결국은 새 아파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곡 1지구가 평당 59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다음 한 3년 터울로 2지구가 분양을 했습니다. 다 분양되고 나서 축곡이 분양되고 나서 현풍 테크노처럼 세천지구가 개발이 됐어요. 세천도 공단도 들어오고 국가 산단처럼 아파트도 분양을 했죠. 그런데 축곡이 오히려 더 부각받는 이유가 지하철역이 가깝고 각종 편의시설, 은행, 학교, 그 다음 병원 이런 게 축곡에 밀집되다 보니까 오히려 세천보다는 축곡이 더 부각받았는 것처럼 국가 산단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천이 이렇게 부각됐지만 한번 보시면 축곡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첫 번째는 교통, 지하철 역세권 가깝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학교 보내기 좋습니까? 인데 여기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죠. 근데 세천 같은 경우는 5차 산업단지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보냈어요. 그 다음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기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와야 돼요. 그죠? 현풍 테크노도 마찬가지인 게 초등학교 끝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원이 현풍 테크노에 많겠죠.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현풍이 더 부각받을 수 있겠다. 이제 과거를 봤을 때 현재 미래를 다시 한번 예상해 본다라고 보면 지금 세천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여기 보시면은 평당 900만 원씩 해요. 평당 900만 원 하는데 애가 초등학교가 지나고 나면 중학교는 이렇게 걸어서 다니기 조금 먼 거리예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매일 중학교, 고등학교를 태워준다? 학원 버스를 꼭 타야 된다?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차라리 수요가 가까운 데 있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뒤로 지었는데 지금 평당 925만 원, 9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16년도에 지어졌고 여기는 2008년도에 지어졌다면 한 8년 정도 한 8년 정도 늦게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유는 수요 자체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편의시설도 있고 학교도 가까운 걸로 보면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졌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큼 더 부각되는 데는 어딜까? 뭐 요렇게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질문하신 게 이제 중리동이에요. 중리동이신데 중리동은 일단 서구예요. 이제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 중에서 1번이 뭐 지하철, 학군, 위치, 편의시설 뭐 이런 게 있는데 대구는 일단 학군으로 보면 1번이 뭐 수성구 여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2번이 달서구예요. 그죠? 3번이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그러면 서구는 오히려 뭐 롯데캐슬, 중리시형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역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중리동, 롯데캐슬이. 첫 번째는 지하철에서 애매한 거리예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이제 학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리동 롯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당동이 이제 이마트 가깝고 역세권은 사실은 둘 다 거리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성당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달서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학교라든지 뭐 요런 게 마트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수요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수요자 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은 저희가 멀리 못 가고 이 근처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하면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좀 정하시면 선택하기가 조금 더 좋은데 지하철에서 내가 얼마나 거리가 걸릴까? 학군이 얼마나 좋을까? 초등학교 보내고 나면 중학교는 이 아파트에서 어디 보낼 수 있을까? 고등학교는 어디에 보낼 수 있을까? 애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을까? 버스를 타야 될까? 결국은 아파트는 현금하고 비슷한데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팔려요.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결국은 부각받는 데가 더 가격이 덜 떨어지고 소외된 지금 가격폭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시면은 우리가 좋을 때도 생각하지만 안 좋을 때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조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 앱을 보시면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일단 아까처럼 이렇게 인구 변화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변동, 여기 이제 홈 옆에 이제 변동을 보시면 이건 이제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1년 안에는 대구는 5.1%예요. 경기도가 5.2% 올랐는데 대구는 과열이죠. 그죠? 오히려 대구는 250만 원이고 인구가 250이고 서울은 350만 명인데 부산은 350만 명, 대구는 250만 명인데 대구는 5.1% 올랐고요. 부산은 3.6% 떨어졌어요.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 뭐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대구는 조금 5.1% 올랐다. 전국에서 보더라도 서울이 14%, 경기도가 5.2%, 대전이 5.2%인데 대구는 과하게 올랐어요. 광주가 9.6%. 2년으로 보면 세종이 19%, 대구가 11%, 부산은 2.7% 떨어졌고요. 광주가 13% 올랐습니다. 서울은 37%. 3년으로 보면 서울이 51%, 세종이 34%, 부산이 10%, 대구가 6.3%. 그런데 3년 전은요, 대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대구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구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이런 걸 사이트를 클릭을 함으로써 볼 수 있어요. 변동성. 전출입을 누르시면 인구가 전입, 들어온 거, 나간 게 표시가 돼요. 인구가 많이 나가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공급량, 거래량, 뭐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렇게 각 구를 키워놓고 변동성을 클릭하시면 1년 안에는 중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3%. 그 다음 달성군이 2.4%. 그리고 수성구가 9.3%. 그 다음 2년 차에는 중구가 26%, 수성구가 21%, 달성군이 10%. 3년으로 보시면 중구가 31%, 수성구가 18%, 달성군이 7.7%. 그죠? 지금은 사실 최근에는 대구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3년 동안은 덜 올랐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중구예요. 중구.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내가 관심 가는 아파트 예를 들면 뭐 롯데캐슬 중리동 걸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1년으로 보시면 4.5% 올랐고요. 2년으로 보시면 7.5% 올랐고요. 3년으로 보면 0.6%. 3년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사실은 똑같았는데 최근 1년 동안은 4.5%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빅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지도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이렇죠. 결국은 남들보다 쌀 때 사서 지금 사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사는 거죠.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보면 우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죠. 삼성전자가 2016년, 2017년 너무 좋았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좋죠. 대구도 사실 최근 한 5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굳이 사야 된다라고 보면 호재가 있는 지역, 뭐 예타 면제라든지 더블 역세권 계획 지역이라든지 대도시 뭐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이 돼서 교통 인프라나 뭐 이런 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사실은 투자하기에는 너무 비싼 자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하는 어느 순간 부동산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벌써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때 시작하려면 항상 늦는 거예요. 부동산은 좋을 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좋을까 신호를 신문에서 주죠. 오늘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 부동산이 그러면 최근에 안 좋아졌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죠? 근데 트럼프 정부가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제 끝내겠다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이 떨어졌던 이유는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대출이자를 올렸어요. 근데 미국이 그만둔다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는 스톱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봤더니 캡처를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리 하락세 연 3% 미만 가계대출 비중 1년 4개월 만에 최대. 결국은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가서 3%대를 넘어서더니 3% 미만대로 대출이자가 꺾였대요. 신호를 주네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신호들을 내가 계속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의 문제죠. 첫 번째가 저는 대출 이자도 큰 효과를 했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두 번째 9.11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씀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대출 한도를 줄인다든지 실소유자가 아니면 대출 자체가 어렵게 한다든지 보유세를 인상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몇 년 있으면 정부는 또 바뀌겠죠. 그때는 다른 정책을 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 변화를 내가 계속 체크하는 사람만이 재테크에서 앞으로 계속 이 패턴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계속 공부하고 좋은 시그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게 재테크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지인에 대한 지도를 보여드린 거, 안내해드린 거.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번 더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